숫자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66,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시나요? 어떤 브랜드가 지금까지 버텨온 횟수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66년 동안 이 브랜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앰버서더를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창립 이래 66년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 그 자리에 처음으로 사람이 앉았어요. BTS 정국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그라프예요. 영어로 그래프라고 씁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진 이름이에요. 오늘은 그라프가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왜 66년을 비워두던 자리에 하필 정국을 앉혔는지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먼저 브랜드부터 짚고 갈게요. 그라프는 1960년 로렌스 그라프가 런던에서 창립한 하이 주얼리 하우스예요. 하이 주얼리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보석 중에서도 최상위 영역이에요. 그라프가 유명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다뤄왔거든요. 업계에서 그냥 다이아몬드의 대명사라고 부를 정도죠. 이런 하우스는 광고를 많이 하지도 않아요. 알 사람은 이미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고객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앰버서더라는 제도 자체를 66년 동안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브랜드가 2026년 7월 2일 현지 기준으로 정국을 브랜드 역사상 첫 글로벌 앰베서더로 공식 발탁했어요. 국내에는 다음 날인 7월 3일에 보도됐고요. 66년 만에 첫 사례라는 점 때문에 발표 자체가 뉴스가 됐죠. 보통 이런 소식은 패션지 한 귀퉁이에 실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첫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성격이 달라졌어요. 브랜드가 66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뜻이니까요. 원칙을 깨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하필 정국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죠. 첫 번째, 브랜드가 직접 밝힌 이유가 있어요. 그라프는 정국을 두고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잘 알려진 문화적 아이콘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그의 퍼포먼스는 대담하면서도 세련되었으며 눈을 뗄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발휘한다. 이 문장을 그냥 칭찬으로 넘기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 브랜드가 쓰는 단어를 그대로 사람에게 옮겨놓은 문장이거든요. 대담함, 세련됨, 그리고 빛. 이건 그라프가 자기 제품을 설명할 때 쓰는 어휘예요. 브랜드가 자기 언어를 사람에게 그대로 씌운 거죠. 두 번째, 하이주얼리는 정지된 사진만으로는 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이에요. 예전 방식은 검은 배경에 보석 하나를 놓고 조명을 때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찍으면 요즘 화면에서는 지나가 버려요. 보석의 광채는 움직일 때 가장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라프가 택한 첫 캠페인이 재미있어요.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인데 골드와 브랜드 시그니처 그린을 배경에 깔고 팝의 다이아몬드를 레이어드한 정국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콘셉트 영상이에요. 보석을 보여준 게 아니라 보석이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준 거죠. 세계에서 가장 잘 움직이는 사람 중 하나를 데려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이미 쌓아둔 이력이에요. 잠깐 짚고 갈게요. 정국은 그라프 이전에 이미 캘빈 클라인과 위블로 그리고 샤넬 뷰티의 앰버서더를 거쳤어요. 패션과 시계와 뷰티를 이미 통과한 거예요. 여기에 하이주얼리가 얹히면 럭셔리 산업의 주요 카테고리를 사실상 다 채우게 되죠. 브랜드 입장에서 이건 대단히 안전한 선택이에요. 검증이 3번이나 끝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 3번이 각각 다른 종류의 검증이라는 게 중요해요. 캘빈 클라인은 몸과 이미지를, 위블로는 정밀함과 신뢰를, 샤넬 뷰티는 얼굴과 감성을 확인한 계약이거든요. 하이주얼리는 그 셋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그라프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한 게 아니라 이미 3번 채점이 끝난 성적표를 보고 결정한 거죠. 앞의 계약들 기억하시나요? 그 이력이 없었다면 66년의 원칙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발탁이 일회성 뉴스로 끝나지 않았어요. 2026년 7월 18일 스타뉴스는 후속 보도에서 정국을 두고 럭셔리 그 자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브랜드 하나가 모델을 골랐다는 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럭셔리라는 단어의 기준점처럼 언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브랜드가 사람을 빌려 권위를 만드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방향이 반대로 뒤집힌 셈이죠. 원래 하이주얼리 하우스는 사람에게 권위를 나눠주는 쪽이에요. 우리 보석을 걸면 당신이 특별해진다. 이게 이 산업이 100년 넘게 팔아온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 문장이
반응이 반대로 읽혀요. 이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그 컬렉션이 특별해 보인다는 식으로요.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한국 아티스트가 해외 럭셔리 브랜드에 들어가는 경로가 정해져 있었어요. 아시아 앰버서더로 먼저 시작해서 반응이 좋으면 글로벌로 올라가는 단계형 구조였죠. 지역 한정 계약이라는 안전장치를 브랜드가 먼저 걸어두는 방식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66년 동안 아무도 앉히지 않았던 자리에 지역 구분 없이 곧바로 글로벌 앰베서더로 앉혔으니까요. 이건 한 사람의 인기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앞선 3번의 계약에서 실제로 숫자가 나왔고 그 기록이 다음 브랜드의 판단 근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결국 축적이 문을 연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시그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